안녕하세요. 점점 좋아지는 삶입니다. 정말 난이도 최상상의 한 주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롤러코스터 타듯이 정신없던 한 주였는데요. 정말 눈 뜨고 당한다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특히나 26일 코스닥의 거래 대금과 하락 종목 수는 역대 1위였다고 하는데요. 무슨 풍선 터지듯이 1시 이후에 2차 전지 전 종목이 20%대 상승 중에서 마이너스 10%대로 동시에 후루룩 하락 전환해 버렸는데요. 정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주식창이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반면 2차 전지가 빠지자 반도체의 상승으로 이어졌는데요. 둘이 마치 데칼코마니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코프로와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면 에코프로가 급락을 하는 동안 SK 하이닉스는 10%대의 놀라운 급등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 외국인의 매수가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다행히 28일 금요일에는 2차 전지주들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에코프로도 3거래일 만에 황제주 자리를 되찾았는데요. 이게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인지 다시 재상승하면서 하락분을 회복할지 어쨌든 최근에 진입하신 분들 마음고생이 심하실 텐데요. 큰 손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매매일지 보시면서 계속 이야기 나눌게요. 우선 24일에는 LNF를 매도를 했는데요. 27만 8천 원에 조금 빨리 매도를 했습니다. 30만 원 넘게 오르긴 했는데 워낙에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 오전에 일단 매도 후에 다시 공략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매도를 했는데 계속 가더라고요. 1.43% 수익으로 아쉽게 올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코인테크를 전일 고점인 41,800원 부근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추가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가 기다렸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더 가져가고 싶지만 오후 들어서 훅 빠지길래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42,800원에 6.48% 수익으로 마무리했고요. 이때부터 슬슬 2차 전지에 조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 훅 올리고 오후에 또 다시 훅 빠지고 25일이 굉장히 심했고 26일에 완전 극치를 보였지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대주전자 재료를 나노신소재가 20%가량 두 자릿수 급등하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지 못하고 대주전자 재료에 신규 진입을 했습니다.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2차 전지주들이 폭락을 하니까 같이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오른 게 없는 만큼 빠진 것도 좀 적긴 한데 그래도 아직 손실 중입니다. 25일엔 동진세미캠을 매수했고요. 추가 매수였습니다. 2차 전지 일부 종목에 너무나 극심한 쏠림이 있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정말 폭락장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 싶어서 일부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날 제가 새 종목으로 신고가 매매에 도전을 해봤는데요. 처음 해봅니다. 그런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지수가 좋을 때만 먹히는 것 같습니다. 두산 밥켓을 63,600원에 신고가 매매로 도전해봤고요. 이날 건설기계 섹터가 강세였습니다. 진성 TEC가 신고가 경신을 하는 걸 보고 두산 밥켓도 같이 따라 들어갔고요. 수익률은 2.03%였습니다. 그리고 일진전기 역시 신고가 매매로 들어갔고 0.06%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전환하기 직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태광을 신고가 매매로 들어갔는데 태광의 경우 재무제표가 너무나 좋고 저평가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가져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추가 매수했는데요. 역시나 2차 전지 일부에 쏠리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폭락장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 기회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결국은 태광을 버티지 못하고 오후 1시 이후에 코스닥이 5%대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날 코스닥의 거래 대금과 하락 종목 수가 역대 1위였다고 합니다. 아쉽게 5.75% 마이너스로 손실 보면서 마무리했고요. 결국은 그러나 회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무제표나 또 실적이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싸지 않은 위치라면 결국은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우하이텍을 제가 정말 이거 역사적 신고가까지 가보고 싶었는데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날 버티다 결국은 32.25%로 일단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전량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27일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호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눈여겨보던 종목이었는데 눌림목 구간에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얼른 들어갔고요.
독일의 방산업체 라인메탈을 제치고 호주 정부와 2조 원 규모의 장갑차 공급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치만 윗꼬리 음봉을 보면서 어제장이 생각나길래 그냥 1.95% 약익절로 마무리를 했고요. 52주 신고가가 가까웠기 때문에 정말 기다리고 싶었으나 욕심부리지 않고 가볍게 먹고 나왔습니다. 이대로 끝냈어야 되는데 결국은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을 보고 반등 시에 참지 못하고 재매수를 했습니다. 그치만 너무 일찍 담아버리는 바람에 세론 뉴스에 정말 톡톡히 당했습니다. 정말 초보자 티를 팍팍 냈는데요. 향후에 추가 매수 기회를 노리고 있고요. 재무제표와 또 앞으로 수주에 따른 실적 개선을 염두에 두고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전날 손절했던 태광은 결국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역시 재무와 실적이 중요하다는 걸 또 한번 느꼈습니다. 태광의 매출액과 순이익, 영업이익을 보면 3년 동안 꾸준히 늘고 있고요. ROE도 11% 이상, PBR 0.96배, PER 9.14배. 상당히 양호하죠. 결국은 이렇게 회복을 하더라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뉴스에 신고가 경신을 하고 쭉 떨어졌는데요.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결국 이렇게 쓴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치만 재무제표를 보고 너무나 혹해서 버티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22년에서 23년까지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정말 끝내주죠. ROE도 23%나 되고요. 주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재무제표 쉽고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아래에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두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8일 S트래픽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주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조용할 때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서 하락시마다 모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호재성 뉴스가 있었는데도 2차 전지의 모든 반응이 쏠리는 바람에 별 반응이 없다가 이날 5일선 위로 양봉을 보이길래 추가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현대기아차가 GM, 벤츠, BMW와 충전 동맹을 맺고 북미 지역에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충전할 수 있도록 시내와 고속도로에 최소 3만 개의 고출력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테슬라와 앞으로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이렇게 음봉으로 별 반응이 없었다가 어제 겨우 4.94% 상승하면서 양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진세미캠을 결국 매도를 했고요. 동진세미캠도 끝까지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참 변동성 심해요. 요즘 같은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반복하면서 애를 태우길래 일단은 끊었습니다. 49,000원에 전량 매도했고요. 1.7% 수익으로 아쉽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일을 믿을 수가 없네요. 내일은 없다. 오늘에 충실하자. 이런 마음으로 전량 매도했습니다. 다음 주 일정 살펴볼게요. 7월 31일 월요일이고요. 파생상품 시장 개장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리고 이지의 컴백이 있고요. 실적 발표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롯데정밀화학, 아프리카TV, WCP, 이노션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KB 제26호 스펙 공모청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화요일에는 미국의 7월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고요. 캐터필러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넥센타이어, HK 이노엔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공모청약 일정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2일 수요일에는 미국의 7월 ADP 취업자 변동 발표,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을 하네요. 방산 관련주가 움직일까요?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롯데칠성, SM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3일 목요일에는 CG트로닉스의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미국의 7월 ISM 비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고요.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카카오, K카, 현대그린푸드, 컴투스홀딩스, 컴투스, 대덕전자, KTNG, BGF 리테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4일 금요일에는 MI큐브 솔루션의 신규 상장이 있고요. 미국의 7월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네이버, CNC 인터내셔널, 금호석유, 스카이라이프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나머지 일정들 잘 확인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는 8월이 시작하는 만큼 월간 스케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월간 스케줄을 누르면 한 달치 일정이 나오는데요. 8월로 변경해야겠죠?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 경험상으론 8월에 장이 별로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최대한 현금을 아끼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선 3분기에 중국 경기 회복과 한국 수출,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코스피가 반등할 것이라면서 다음 달 코스피 밴드를 2,500에서 2,800선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말 2,800선까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도 힘든 장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폭염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안녕.